안녕하세요. 공대여신입니다. 요즘 산업계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바로 메타버스죠.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단어일 텐데 이 메타버스가 뭘 의미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 연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메타, 가상, 초월 이런 뜻을 가진 그 단어랑 세계라는 그 단어를 가진 유니버스, 그래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 초월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뜻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한 게 가장 설명을 잘해준 게 작년 10월에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CEO가 회사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한번 우리 엔비디아의 CEO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Metaverse was first coined by Neil Stephenson in his 1992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Humans as avatars and software agents interact in a 3D space, a virtual reality successor to the internet. With worlds like Minecraft and Fortnite, we're already seeing the beginnings of the metaverse. Though they seem like games today, gamer inhabitants of these early metaverses are building cities, gathering for concerts and events, and connecting with friends. Future worlds will be photorealistic, obey the laws of physics or not, and inhabited by human avatars and AI beings. The metaverse is not only a place to game. We will create the future in these metaverses before actually downloading the blueprints to be fabbed in the physical world. 잘 보셨나요? 굉장히 말을 잘하죠. 지금 그 황 CEO가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거는 92년도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데서 처음 언급이 됐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번역본도 나왔었네요,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9,500원짜리 책인데 절판인데 지금 75,000원이에요. 무려 689% 상승률을 보입니다. 단어가 핫하니까 소설도 굉장히, 심지어는 그냥 인쇄본인데도 이렇게 핫해졌네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의 그 본문 내용이 이렇게 돼요. 쭉 읽어보면은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그걸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72Hz네요. 주파수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각의 한계에 대해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어폰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 오랜만에 들어본다는데요. 그래서 이 컴퓨터 내에서 고글과 이어폰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여기 나온 설명을 보면은 한마디로 눈이나 귀같이 우리 그런 감각, 우리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있게끔 느끼게끔 하는 그런 자극을 줘가지고 실제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감각을, 일단 감각에 대한 신호를 주는 기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저거 세웠다. 현실 속에선 불가능한 것도 만들어냈다. 상상의 세계인 거죠. 상상의 세계인데 감각적으로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상의 세계. 그냥 소프트웨어 조각일 뿐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규약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지금 신탁 기금으로 들어갔고 그 기금은 스트리트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비용이 사용돼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명확해요. 즉 이 얘기를 그대로 보자 그러면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실제로 느끼고 있어야 돼. 이질감이 없어야 되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 가상의 공간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냥 단순히 VR이나 이런 것과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창조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IT에 있는 모든 기술을 총합함과 동시에 인문학적인 개념까지도 아마 나중에는 포함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 AI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굉장히 넓은 단계의 굉장히 큰 그림의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왔나?
단순히 CEO 한 명이 회사 비전을 얘기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이 되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저렇게 반응이었을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그것들을 지금 당장 구현은 안 돼요. 기술이라는 건 딱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 한껏 스무스하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한 번에 되진 않는데 92년도에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컨셉이었는데 지금 초기 기술들 구현이 되게 가능해졌어요. 모바일 폰도 일상적이 되고 뭐 이런저런 뭐 IT도 굉장히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VR, AR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렌즈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이 됐죠. 통신도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볼 만큼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라도 더 중요한 건 현실 세계랑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99년도에 나왔어요. 1999년도. 근데 이때만 해도 이건 공상과학 영화였는데 지금 이 옆에 있는 것들은 GE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잘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여기 힘을 실었고 많은 곳에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부가기술들이 성장을 하면서 통합이 되면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구가 늘어났는데 시너지도 났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비즈니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약간 가시적인 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건 국내 사례들을 일단은 좀 퍼왔습니다. 메타버스의 영역이라고 메타버스의 시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가 이 메타버스에 좀 더 가속화시킨 경향이 있어요. 콘서트를 웹상에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하고요. 이제 입학식도 이거는 최근 순천향대학교 케이스인데 입학식도 가상으로 합니다. 플랫폼 네이버의 제페토 플랫폼에서 구찌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여기에 입점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기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도 VR로 지금 제작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데뷔하는 가수들의 컨셉 자체도 이제는 요즘 아이돌은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세계관이 과거에 엑소 이전은 그냥 춤 잘 추고 귀엽고 노래 잘하는 예능감 있는 아이돌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엑소나 이쪽으로 가면은 세계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에스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 실패와는 별개로 계속 이런 시도들이 특히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플랫폼이나 어떤 컨텐츠까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라는 건 그걸 구현하는데 도움이 주는 기술들이면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하자면 크게는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세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은 아직은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기 기술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AR, VR 지원 그 하드웨어. 왜냐면은 사람의 감각이랑 이 신호들을 이질감 없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좋아지느냐? 인간의 그런 감각에서 차이를 느끼는 것보다 좁은 간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설에서도 72Hz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그게 지원이 돼야 되고요. 뭐냐면 이것들이 지원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AR, VR 전문화 플랫폼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컨텐츠들을 통합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컨텐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세계도 창조를 하고 일도 하고 건설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 다 어떻게 주고받느냐? 결국은 가상세계라는 거는 다 데이터 문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및 처리 이 5개 영역을 기본으로 기타 부수적인 그 영역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메타버스 비즈니스 관점에서 알아볼게요. 메타버스가 지금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고서가 저기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우주항공 ETF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항공우주주를 전부 하늘로 띄웠었던 회사죠. 이 회사에서 2021년 관심 가질 종목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100장이 넘는 레포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레포트는 저희 퀀텀 리서치 카페에 전문을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볼만 하고 멀리 사업이나 혹은 세상의 변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세 번째 기술로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가상세계는 뭐라고 했냐면 비디오 게임과 AR, VR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컴퓨터 시뮬레이티드, 컴퓨터로 구현된 그런 환경이고 누구나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다. 그냥 뭐 서버가 꺼지면은 꺼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연속된 상황에서 아무 때나 필요하다면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매년 17% 이상 성장을 할 거다, 이 분야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메타버스 결국은 키워드예요. 이 가상현실은 지금은 각각 독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인터넷과 PC 통신 혹은 그런 것들 얘기할게요. 인트라넷이라든가. 그러니까 넷망이 있는데 A라는 그런 망이 있고 B라는 망이 있고 C라는 망이 있고 얘네들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옛날 심지어는 뭐 나우누리 따로 있고 천리안 따로 있고 하이텔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씩 성장을 해나가고 통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미래학자들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게 통합이 되고 그 가상현실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될 거다. 한마디로 지금 이 보고서 안에서는 바로 비디오 게임 AR, VR을 메타버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기술이라고 본 거죠. 근데 그 비디오 게임 사업이 어떻게 봤냐면 매출의 변화가 굉장히 눈이 띄는 게, 옛날에는 프리미엄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샀어요. 게임을 사면은 집에서 그냥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 게임 자체에서 매출은 게임을 샀을 때 이루어지는 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우리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앱 받으면은 앱 안내에서 인앱 결제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전부 무료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막 아이템 사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기능이 좀 제한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이렇게 게임 안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75%,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2025년도에서는 95%까지도 상승할 거다. 그리고 그 매출의 형태도 직접적으로 돈을 내가 내는 거. 게임이면 게임 아이템, 게임 회사에다 내는 거. 그 다음에 이 SVOD 같은 경우는 구독인데, 넷플릭스 같이 동영상 구독 서비스인데 내가 광고 보고 그걸 돈 내는 거. 뭐 이건 유튜브가 좀 그렇겠죠? 이런 건 유튜브에 직접 돈 안 내잖아요. 프리미엄 회원 가입 안 하는 한. 근데 게임은,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지만 게임, VOD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그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사가 돈 벌면은 고객들이 이만큼 내면은 광고 회사가 이렇게 낸다든가 하는 형태인 건데, 굉장히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바로 그 수익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탐낼만한 비즈니스 구조죠.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같은 게 지금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비율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녹색 그림, 그 다음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잡았을 때 보라색 그래프인데, 게임 안에서 결제를 하는 그 매출이 이렇게 좀 최소 50%에서 125% 이상은 증가를 할 거다. 5년 후에도. 그래서 시간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하루에 보통 뭐 1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로. 그리고 이것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이 지금은 이렇게 뭐 크게 볼 게 없고, 아직까지는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것들 몇몇 플랫폼에서 한정된 서비스로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 몇 년 후만 되더라도 이 스마트 글래스나 이런 것, AR 전용 기기들이, 왜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연결이 된 거잖아요, 데이터망에. 근데 일반 사물 인터넷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에서 굉장히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도 이제는 연결이 돼가지고 AR을 구현할 수 있을 만큼 될 거다. 뒤에 이 AR,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회사도 나오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R, VR 혹은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그 신호를 만들어서 느끼게 하는 그런 기기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2천만 원, 2,400~5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보는데, 점점 내려가지고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PC 사듯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듯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매출은 늘어났는데 가격, 하드웨어는 굉장히 성능이 발달해가지고 훨씬 기술
지수를 좋게 하고, 반면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라는 거. 실제로 VR도 성장이 이렇게 될 거고, 그 성장이 대부분은 프리미엄 게임이 아니라 안에서 하는 인앱 결제 형태로 들어갈 거고, 마켓 사이즈도 지금 비교를 할 거 없이 성장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R 글래스가 아예 없었는데 확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인상적이네요.